안녕하세요. 축제목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뉴캐슬을 홈에서 3대1로 꺾고 합계 스코어 5대1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는 사실 전반에 거의 게임이 결정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티가 전반전에 이미 스코어를 벌리면서 후반전은 조금 더 여유로운 게임을 가져갔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경기 득점했던 선수들도 있었지만 오늘 경기 최고의 선수 맨 오브 더 매치는 저는 감히 트래포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임의 어떤 기여도로 봤을 때는 트래포드가 가장 높은 기여를 하지 않았나, 가장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 시티가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고 왔기 때문에 뉴캐슬은 경기 시작하자마자 두 골의 핸디캡을 안고 시작하는 거죠. 게다가 우리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서 2대0이라는 스코어로 시작한다. 이건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뉴캐슬이 생각보다 빠르게 기회를 잡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실 득점을 해가지고 초반에 빠르게 2대1 정도 만들고 게임을 시작한다. 그러면 진짜 2대0과 2대1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었는데 트래포드가 초반에 1대1 하나 완전히 생으로 맞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하나 더 막았습니다. 1대1을. 그렇게 두 개를 다 보니까 사실 뉴캐슬이 빠르게 점수차를 좁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트래포드가 잘 차단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시티가 공격적으로 득점이 빨리 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게임이 정말 술술 풀렸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대0과 3대0은 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마르무시가 첫 득점을 하고 나서부터는 사실 뉴캐슬은 3점을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라인은 올라가고 조금 더 위쪽에 많은 숫자를 두게 되고 그런 것들을 시티는 더 잘 이용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한 골, 두 골 차가 벌어지면서 전반이 일단 3대0까지 벌어지는 그러면서 총합 스코어 5대0 이제 뉴캐슬이 이기려면 6골을 넣어야 되는 심리적으로 아주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 세팅을 다 누가 만들었냐? 트래포드입니다. 사실 트래포드가 그동안 돈나룸마가 너무 잘해서 또 이게 본인이 주전으로 뛸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티에 왔는데 이 돈나룸마라는 선수가 또 같은 시기에 합류하면서 많이 못 뛰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 시티한테 큰 기여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래포드가 단순히 1대1 막는 게 한 골을 덜 먹혔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서 트래포드가 한 골 먹히고 두 골 먹혔으면 시티가 체력을 더 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점수차가 더 좁혀지지 않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긴장도도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근육도 더 긴장한 상태로 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긴장 내지는 체력적인 거 그런 것들도 다 트래포드가 세이브로 아껴줬다. 그래서 오늘 경기 일단 트래포드 먼저 시작하고 게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티는 오라일리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고 누리가 레프트백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포백 그리고 그 앞에 투볼란치 그리고 그 위에 4명은 좀 자유롭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마르무시, 세메뉴, 포든, 라인더러스 이렇게는 안과 바깥을 되게 많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때로는 마르무시, 세메뉴 이렇게 투톱처럼 플레이를 하면서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 2명 있는 구조 내지는 마르무시나 세메뉴가 사이드로 넓게 벌려서 플레이하면 라인더러스나 포든이 임시 스트라이커처럼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봤던 것 같고 생각보다 이런 유기적인 움직임들이 뉴캐슬한테 좀 통했고요. 그런 자유로운 움직임에서 좋은 공격 장면들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시티가 60분 이전에 체력이 남아있을 때는 경기력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홈인 것도 있다 보니까 마르무시, 세메뉴 이런 선수들이 뒷공간도 많이 띄워주고 오프더볼 빈도도 높고 그래서 확실히 또 좋은 장면 많이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마르무시가 저는 오늘 경기 득점 많이 한 게 의미가 크다고 느껴져요. 사실 골대 바로 앞에서 헤더한 거나 태클이 본인 발에 맞고 들어간 거 엄청나게 완전한 골은 아니긴 하지만 이 마르무시가 울버햄튼전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서브로 나왔을 때 계속 득점을 뽑아주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시티에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르무시도 어떻게 보면 저는 역할을 딱
하나 배정해서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이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격수 역할을 부여할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체력이 살아있다 보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요즘의 홀란드보다 오프더볼 움직임이 더 많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기에 뉴캐슬이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뒷공간이 많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 마르못이 완전히 적합한 투입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첫 골 할 때도 마르못이 움직임이 되게 좋았죠. 뒷발로 주고 이델 패스 요청해서 이델 패스 딱 해가지고 득점. 확실히 마르못이는 공간이 넓게만 주어진다면 그래도 제 몫을 할 수 있는 선수다. 슈팅도 좋고 빠르고 오프더볼 움직임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리버풀과의 경기가 있잖아요. 그때 마르못이 뭐 홀란드와 같이 써보는 거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어쨌든 득점 감각이 유지되고 있는 선수는 그 폼으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르못이 뭐 리버풀전에 투입해서 홀란드의 과부하를 좀 줄여주는 뭐 세미투톱 같은 느낌으로 옛날에 훌리안 알바레즈 쓰던 그런 느낌으로 사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시티가 오늘 접근 방법이 좀 특이했던 게 골을 넣고 앞서가고 있더라도 리스크가 상당히 있는 플레이들을 했어요. 트래포드한테 롱킥 말고 계속해서 짧은 후방 빌드업을 시킨다든지 높은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 오프사이드 트랩을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전방 압박도 꽤 가져가면서 시티가 뭐 점수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게임을 루즈하게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자기들이 찍어 누르겠다. 이런 식의 접근이 또 이런 화끈한 경기를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오늘 경기 저는 역습도 상당히 괜찮게 봤습니다. 앞으로 나갈 때 길이는 길고 패스의 수는 적은 그런 식으로 패스가 반복되면서 앞으로 전진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을 또 공격수들의 결정력이 잘 마무리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게 뉴캐슬이랑 되게 대비가 됐어요. 오늘 시티가 오프사이드 트랩 사용하긴 했는데 뉴캐슬이 그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을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번번이 뉴캐슬의 골 결정력이 발목을 잡았고 후반전에도 사실 시티가 체력적으로 떨어지면서 뭐 뉴캐슬이 득점할 수 있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뉴캐슬이 정말 많이 놓쳤거든요. 그래서 뉴캐슬은 뭐 오늘 게임이 안 됐던 건지 아니면은 요 게임을 이길 자격이 없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 팀의 골 결정력 차이가 또 게임을 갈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시티는 오늘 승리를 하면서 결승전 지난 시즌은 FA컵 결승전 올라갔고 이번 시즌은 일단 카라바오 결승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시티 지난 시즌에 사실 우승컵을 들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우승컵을 노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고요. 사실 오늘 경기 리버풀이 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티가 전반전에 크게 앞서 나가면서 이제 안필드에서 기다리고 있는 리버풀이 또 뉴캐슬이랑 할 때 서로 피 뚝뚝 흘리면서 체력적으로 서로 소모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없어서 아쉽네? 이렇게 리버풀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티가 초반에 빠르게 앞서 나간 게 또 시티의 체력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됐고요. 그리고 일단 좀 그래도 눈여겨볼 수 있는 게 후뱅 디아스 벤치에 들어왔고 또 셰르키가 사실 토트넘전 끝나고 나서 리버풀전 뛸 수 있을까? 뭐 요런 불투명한 상황이 있었는데 어쨌든 셰르키가 교체 투입되면서 보여줬던 모습이 아주 좋았습니다. 드리블이라든지 뭐 탈압박하는 능력 그래서 감각은 충분히 살아있는 것 같아서 시티 입장에서는 또다시 리버풀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오늘 경기 저는 니코 곤잘레스도 꽤 좋게 봤어요. 확실히 로드리가 발롱도르라서 클래스 의심할 필요 없고 너무 좋은 선수 맞고 공을 잘 차는 선수는 맞지만 저는 요새 들어서 로드리가 확실히 옛날만큼의 어떤 그런 체력과 몸 상태 이런 느낌은 아니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니코 곤잘레스가 돌아와서 또 제 퍼포먼스 내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시티에 상당히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리버풀전에서 로드리 선발로 쓸지 아니면 니코를 선발로 쓸지 아니면 둘이 같이 쓸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티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주말 경기를 앞두고 또 기분 좋은 승리를 만들었어요. 뭐 토트넘전 이후 어수선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시티가 되게 귀중한 승리 만들었고 또 리버풀
과의 경기가 사실 시티 우승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경기입니다. 아스날이 썬덜랜드랑 게임을 하거든요. 근데 썬덜랜드가 사실 홈이랑 원정 성적이 엄청 차이 나요. 아스날이 썬덜랜드를 홈으로 부르는데 썬덜랜드가 자기들 홈에서는 리그 3위거든요. 근데 원정은 리그 17위예요. 그러니까 썬덜랜드가 홈에서 거의 승점을 다 따는 팀인데 이번에 아스날 원정으로 가서 사실 아스날이 좀 정배고요. 그런 상황에서 시티가 만약에 리버풀한테 진다 그러면은 승점이 9점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시티는 이번 게임에 사실 사활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경기 앞두고 어쨌든 리그컵 승리 가져가면서 분위기는 올린 채로 안필드로 떠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게임이 빠르게 꺾여서 주전들의 체력도 어느 정도 안배하면서 갈 수 있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의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승전은 뒤 안 보고 한 게임 하는 거기 때문에 시티도 간절하게 또 우승컵을 노려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